안녕하세요.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입니다. 오늘은 버스 타고 온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철도경제신문인데 왜 버스 얘기를 하냐 하면요. 버스로 도로 위에서 달리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BRT, 간선급행 버스체계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앞에 S자가 붙었습니다. 슈퍼 BRT. 예, 창원에 5월 15일에 개통했던 창원 SBRT를 타러 갔다 왔어요. 이 창원 SBRT 원희대로라는 창원의 또 주요 도로예요. 그 도로 위에 개통을 해서 이 2달이 넘든 지금까지 이렇게 또 잘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잘 다니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특히 이 원희대로 백화점 앞도 지나가고요. 또 막 주요 도로, 막 주요 교차로 이런 데를 지나가서 많은 버스들이 또 정차하던 곳이기도 해요. 그런 곳에 개통한 SBRT 어떤 모습인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뭐 임시 개통이라고 하지만 이 점 좋은 것 같아 하는 점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함께 한번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둘러보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예, 뭐 영상 같은 거 마음에 드시는 부분 있으면 보시다가도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면, 또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는 게 있으시면 또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원 슈퍼 BRT 타고 온 이야기 해볼게요. 네, 창원 SBRT. 그 전에 BRT, 간선급행 버스 체계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간선급행 버스 체계, 바로 도로 위를 달리는 지하철 같은 존재입니다. 기존 뭐 버스가 일반 도로를 같이 쓰면서 달렸다면요, 이 체계는 BRT는 전용 도로 위를 달리고요. 버스만을 위해서 생긴 차로도 있고 전용 도로를 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용 정류장에 정차하고요. 뭐 정류장도 지하철역 못지않은 시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신호등에 최대한 버스가 정차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 SBRT, 아니 BRT의 원래 특징입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개통된 BRT들, 뭐 고양시라던가 부산이라던가 이런 곳들을 보면요, SBRT를 붙여야 될 정도로 이미 있는 BRT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버스 여러 대가 정차하면은 막 버스가 줄줄줄줄이 늘어서서 정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앞차 가는 걸 보고 있는 그 강남역 버스 차벽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일도 많았고요. 그리고 뭐 BRT라고 해서 표정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만은 않다. 왜냐? 신호에 걸리고 뭐 버스가 중간에 멈춰선 일 많고, 그리고 뭐 버스 노선이 많지도 않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SBRT, 뭐 슈퍼 BRT라는 거를 도입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슈퍼 BRT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게 원래 제대로 된 BRT인데, 간선급행 버스 체계, 이거 다른 나라들 보면은 아예 뭐 버스가 전용 도로 위를 타고, 뭐 일반 차들은 들어올 수 없는 도로를 타고, 뭐 아니면 지하철처럼 막 스크린 도어까지 설치되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지금까지 설치된 BRT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된 바로타를 빼고는 그렇게 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용어도 있습니다. BRT 크립이라고 해서 BRT가 제대로 된 좀 규격을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을 두고 BRT 크립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좀 저단계 BRT로 분류를 하고 얘부터가 진짜 BRT야 라고 하면 정말 좋겠지만, 슈퍼 BRT라고 하는 편이 이 새로 개통되는 곳을 타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도움이 되니까요. 어쨌든 그걸 한번 직접 타봤습니다. 직접 타봤고요. 첫인상은 뭐 임시 개통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였습니다. 중앙차로 버스 정류장 잘 마련되어 있고요. 중앙에서 이제 도로 가에 있는 일반적인 버스 정류장을 이용한 대신 도로 정중앙에 이제 지하철역처럼 배치된 그런 정류장을 이용해서 탈 수 있는 버스예요. 물론 세종시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세종시나 서울시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시의 요 간선급행 버스 체계, 그러니까 중앙버스 전용차로는 뭐 일반적인 버스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뭐
100번이 들어오면은 106번도 들어오고 뭐 지선 버스도 들어오고 뭐 1100몇 번도 들어오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가끔은 뭐 마을 버스도 들어오고 광역 버스도 다니고 그런 방식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BRT 전용 노선으로 지정된 노선, 뭐 대전역과 오송역을 잇는 버스 노선, 아니면 반성역과 세종청사 거쳐서 오송역 있는 버스 노선, 아니면 BRT 도로만 순환하는 노선, 이런 식으로 BRT만의 전용 노선이 있는데요. 창원 SBRT는 이게 딱 중간입니다. 예, BRT 전용 노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노선도 다니고요. 일반적인 시내버스 노선도 BRT 선로 위에 그대로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나쁜 거 아니냐 하시겠는데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뭐 서울시처럼, 서울시는 1000만 명이 살고 창원시는 사실 100만 명이 약간 넘는 도시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인구가 진해구나 마산하포구, 뭐 마산회원구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이용하는 손님들이 뭐 많지는 않아요. 뭐 창원 전체 인구에 비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버스 노선이 막 혼잡을 빚을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버스 노선들도 함께 운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생각보다 일반 버스 전용차로하고 비슷합니다. 부산하고 사실 생김새는 비슷해요. 버스들 막 다니고. 대신에 좋은 점이 있다면 SBRT라는 이름에 답게 요 정류장마다 쉘터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냉난방되고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고 그런 좋은 점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원 SBRT 노선은 좋습니다. 원희대로라는 도로 위를 달리는데요. 이 원희대로가 창원의 시내를 한 바퀴 쓱 돌고 마산까지 이어지는 도로예요. 마산에서는 315대로와 직통이 되는데, 이 315대로 위에는 창원역, 마산터미널, 그리고 마산역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희대로 위에는 뭐가 있느냐? 원희대로 위에도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이 시티세븐이라고 하는 대형 쇼핑몰 있고요. 창원 컨벤션 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창원 종합운동장, 그리고 롯데백화점, 뭐 마트, 창원시청 다 있는 창원광장도 지나갑니다. 이번 정류장은 창원시청입니다. 그런 주요 도로예요. 정말 도심 도로에 걸맞는 그런 도로인데, 이 도로 위에 뭐 BRT를 설치를 해서 어쨌든 개통이 됐어요. 그리고 뭐 임시 개통, 아직은 신호 체계를 손보지 못했고 뭐 일정 부분 공사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임시 개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BRT 규격으로 개통을 했는데 그래도 좋은 점 많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호 연동이 잘 되어 있어요. 계획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신호에 맞는 뭐 연동된 그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어지간한 정류장을 한 두세 정거장 정도는 신호를 걸리지 않고 그대로 또 통과를 하면서 손님들을 태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신호 연동이 잘 안 되면요, 한 정거장 가다가 한 정거장 멈추고 한 정거장 멈추고 한 정거장 멈춰서 신호 멍하니 기다리다 출발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도로가 서울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 원희대로 위에 설치된 SBRT 같은 경우에는 뭐 운이 좋으면 한 5정거장까지도 그냥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모습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BRT의 제일 최적적인 요소는 그냥 일반적인 교차로 위에는 정차하지 않는 거예요. 정류장이 있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위에서 좀 오래 정차해서 손님을 태우는 것, 그마저도 손님을 모두 태우고 내리면 출발할 수 있게 뭐 운이 좋아서 한 명 정도 횡단보도에서 뛰어오면 그 사람 정도는 태워줄 수 있는 여유를 갖춘 그런 정도의 신호대기가 정말 적당한데요. 이 창원 SBR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아쉬웠던 게, 교차로 정중앙에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 요 정류장 위에서도 횡단보도에만 1분 이상 걸려 있고 이런 일이 없진 않았습니다.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은 정시성에서 좀 아쉬움이 들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되게 좋았어요.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졌습니다.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졌고요. 왜 신경을 쓴 게 느껴졌냐? 정류장 같은 경우도
뭐 냉난방 시설, 창원 같은 경우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굉장히 더운데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줬고, 정류장 위치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고, 특히 뭐 창원광장 같은 경우에는 창원광장이 거대한 로터리예요. 막 세네 차로가 막 이렇게 도는 로터리인데, 그런 로터리에서는 버스 중앙 전용 차로가 어쨌든 결절이 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끊기는 구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로터리 중앙으로 버스가 이렇게 쓱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 과정에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로터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결절이 되거나 그 로터리를 통과하는 지하차도를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창원 SBRT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 문제 그리고 뭐 이것저것 도시 미관 문제 때문에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를 설치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차로 같은 걸 모두 이 평면으로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유도차로를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구성을 해놔서 BRT 버스 같은 경우에는 유도차로를 타고 그대로 쭉 가면은 이렇게 가면서 요 다음 정거장까지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도 그대로 연결되는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 또 구간에는 유도선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뭐 한 가지 규정만 좀 마련이 되면 뭐 창원광장 위에서는 버스가 다니는 거에 우선권이 있다, 이런 게 있으면은 정말 끊임없이 다닐 수 있는 BRT에 걸맞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의 나들목이 구성된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는 중간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에서 이탈하거나 합류하는 버스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들락날락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차량들의 간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좀 어려운 면이 많아요. 그런데 이 SBRT 같은 경우는 중간에 버스 나들목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연스럽게 합류하고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도록 합류차로와 요 진출차로를 만들어 뒀어요. 이거는 세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길을 쫙 화단으로 막아놔서 없다고 해도 무방한 정도고, 서울이나 뭐 이런 도시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위한 좌회전 차선은 있어도 버스가 이 도로 중간에서 갈라져 나오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둔 설계는 없었는데,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들이 버스가 나오는 지점 같은 경우를 굉장히 잘 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점수를 높게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BRT 전용 노선이 두 개가 개통을 했습니다. 뭐 이미 있던 노선을 좀 손본 거기는 합니다만요. 하나는 마산 남부치외터미널 쪽에서 출발을 해서요, 요 창원 BRT 그리고 마산까지 연결되는 BRT 2단계 구간까지 모두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개통을 했다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SBRT의 모든 구간을 경유를 하고요, 또 급행버스도 개통을 했습니다. BRT 급행, 모든 정류장에 서는 버스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일정 정류장을 또 통과하는 그런 버스들이 개통을 했고요.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먼 구간을 운행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노선 나쁘지 않았는데요. 급행버스 같은 경우는 일반 버스보다 요금이 비싸더라고요. 수도권 광역버스나 뭐 부산 급행버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은 뭐 요금 비싼 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고요. 실제로 시간 단축 효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고요. 실제로 원희대로 같은 경우에는 BRT 개통 전에는 버스가 통과한 시간이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렸는데, 이 구간이 지금은 30분에서 35분 가까이 소요가 된다고 해요. 가장 좋은 점은 이 BRT가 개통을 하면서 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뭐 버스들이 정시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 점을 씻어낼 수 있었다. 버스도 이제 어느 시간에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언제쯤 도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BRT 전용 구간 내에서는 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좋은 점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점만 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단점도 물론 많습니다. 대표적인 단점은 임시개통이라는 거예요. 임시개통. 그래서 대다수의 정류장에서는 냉난방기가 작동이 안 됐습니다. 제가 갔던 때가 6월 말이었는데, 6월 말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 6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작동이 좀 안 되는 정류장이 많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호체계를 손보지 않았고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도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버스가 정류장에 손님을 태우다가 그대로 멈춰서서 멍하니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교차로 위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에 오기 위해서 신호를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뛰어가서 버스에 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교차로에 멈춰선 적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반 버스하고 BRT 전용 버스를 분리하지 않은 것이 최선이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BRT 전용 노선의 배차 간격을 좀 짧게 조정을 하고 일반 버스들이 BRT와 어느 정도 환승을 하되 많은 정류장을 들르지 않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개편을 했다면 좋았지만 지금은 사실 일반 버스에다가 BRT 노선 하나 추가하고 일반 버스 전용 차로를 개통한 것 같은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BRT는 버스를 빨리 가게 하고 버스를 이쁘게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버스를 지하철과 같은 고도의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달성된 제일 좋은 예가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바로타 BRT 타러 가보시면요. 버스 시간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버스가 몇 시 몇 분에 어느 정류장에 섰다가 출발할 것인지. 시내버스에서 그런 정보 제공하는 사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을 겁니다. 농어촌 버스는 있을 거예요. 농어촌 버스는 사실 정체나 이 정시성을 해치는 요인이 적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실 조발로 인한 문제가 되려 발생한다고 할 정도로 좀 다른 영역이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에 맞춘 운행을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BRT 간선버스 체계로 개통을 하게 된다면 급행체계로 개통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버스가 정확히 정시성에 맞는 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시 41분에 109번 버스가 창원 컨벤센터 앞에 도착한다 라고 예고를 해놨다면 시간표상으로 예고를 해놨다면 정확히 그 시간에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왔다가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일단 추월차로 없습니다. 먼저 정차를 했거나 급행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을 섰지 않고 통과를 하거나 정류장에 선 다음에 승객을 많이 태우고 내리는 버스를 추월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게 잘 된 사례, 너무 잘 돼서 탈이 난 사례가 일산과 서울 있는 고양 BRT입니다. 고양 BRT 같은 경우에는 추월차로가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들이 이제 자기들이 안 서는 정류장에서는 정말 극한의 추월을 보여줍니다. 거의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버스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뒤에서 맹렬하게 통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너무 많이 났다라는 게 문제기는 한데요.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게 문제긴 한데요. 요 창원 SBRT 같은 경우는 급행버스와 일반 버스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급행버스와 일반 버스가 모두 한 차로에서 운행을 해요. 그러면 급행버스가 서지 않는 정류장에 일반 버스가 먼저 들어오고 추월 차선이 없다? 그대로 그 버스도 멈춰 서 있어야 됩니다. 정시성을 까먹는 요인이고요. 급행버스가 급행버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일반 차로로만 다녔을 때에는 이 급행버스가 일반 버스가 서던 말던 일반 차로로 쭉 질러가면 됐어요. 그러면은 훨씬 빨랐겠죠. 그런데 지금 이 창원 SBRT 같은 경우는 추월을 위한 공간이 부재함으로써 이런 면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BRT에 추월 차선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의 광저우 BRT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가 2차선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급행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류장 같은 거 아예 서지도 않고 쭉 질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추월을 위해서 무리하게 커브를 꺾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SBRT가 급행 노선을 왜 운영하는지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세종 BRT 같은 경우도 추월차로가 없는 정류장에는 모든 버스가 서게 돼 있고 애초에 세종 BRT 같은 경우에는
급행 노선 같은 게 따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참 아쉬웠다. 그리고 제일 큰 아쉬운 점은 주요 교차로에는 그 아무리 뭐 어렵네 어쩌네 하더라도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설치했어야 됐습니다. 차라리 공간이 안 나온다면 지하에다가 정류장을 설치해서 정말 달리는 BRT 같은 효과를 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 그냥 SBRT를 개통을 했는데 일반 BRT와 유관상 다른 수준이 없어요. 차라리 고도화됐다라고 하면 세종 BRT가 더 고도화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세종 BRT는 지하철 같이 이렇게 정류장 되어 있고요. 버스마다 지정 정차구역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앞에 정류장이 B1번이 서고 뒤에 정류장이 B0번이 서고 이런 식으로 정류장 분리를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SBRT, 창원 SBRT 같은 경우는 정류장마다 버스가 어떻게 서는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버스가 정해진 노선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면 버스가 정류장 진입하기 훨씬 전에 카메라 같은 걸로 몇 번 버스가 앞에 오고 몇 번 버스가 뒤에 오고 몇 번 버스가 세 번째로 오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요. 1번 승강장, 2번 승강장, 3번 승강장 이런 걸 지정을 해서 1번 승강장에는 5,000번이 서고 2번 승강장에는 6,000번이 서고 3번 승강장에는 109번이 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야지 승하차 시간에 들어가는 지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못해서 난장판이 난 사례가 지난 최근의 일이죠. 강남대로 버스 중앙차로에서 굉장히 버스가 막혔던 사고가 있었죠. 막 한정거장 가는데 30분 걸리고. 그때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요. 그때와 거의 사실 비슷한 일이 창원의 버스 환경상 일어날 거라는 우려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성을 까먹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면은 1단계가 SBRT로 개통되는 대신에 마산 지역에 개통하는 2단계 구간은 SBRT가 아니라 일반 BRT로 추진한다는 점이 있어요. SBRT는 처음부터 끝까지 SBRT로 개통해야 효과가 납니다. 일반 BRT가 중간에 껴들거나 구간 중에 껴들게 되면요, 일반 BRT 구간에서 지연이 발생하면 SBRT 구간에도 지연이 발생해요. 왜냐? SBRT와 일반 BRT라고는 하지만 이 도로 사실상 한 도로입니다. 한 도로가 쭉 이어져 있고 많은 버스가 그 길을 그대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변수가 있죠. 일반 차로에서 진입하는 일반 버스들. 두 번째 변수. 그런데 BRT 차로에서의 지연이 SBRT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거는 굉장히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맞나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이 SBRT의 차로를 그대로 트램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창원도시철도를 노면전차, 그러니까 트램 노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부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BRT 구간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개통을 한다고 해요. BRT의 목적이 뭐예요? BRT의 목적은 달리는 지하철, 도로 위에서 달리는 지하철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 위에서 달리는 지하철을 이미 구현을 해놨는데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대로 트램을 운용을 한다? 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트램의 장점은 도로를 함께 쓸 수 있다는 건데요. 트램의 제일 큰 단점은 그 도로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차선도 바꿀 수가 없어요. 트램은 차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차선을 바꿀 수 있으면 그거는 고무바퀴를 달고 타이어 달고 일반 버스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미 트램은 아닙니다. 그것도 무가선 트램이 운행을 한다면 배터리를 써야 돼요. 전기버스 이미 배터리 있습니다. 전기버스로 굴절버스를 만들어서 세종시에는 이미 굴절버스로 된 두량짜리 이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그럴 거면 트램을 개통하는 이 두량짜리 전기버스를 운행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운영비 면에서도 이득이고요. 시스템 차원에서도 이득이에요. 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전용 차로와 전용 차고지를 요구를 해요. 시내버스, 전용 차고지 꽉 차면 일반 도로에도 세웁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이 플렉시블한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데, 트램은 한번 노선을 정하면 도로도 바꿀 수 없어요. 차선도 못 바꿔요.
그런데 여기다가 트램을 개통을 하겠다? 그러면은 트램을 개통하면 그만큼 버스를 줄여야 되고, 일반 차로와 BRT 차로를 자유롭게 오가던 버스는 트램 운용에 불리함에 생기면은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트램은 원위대로 위만 달려야 돼요. 주구장창 달려야 되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노선 조정을 하면 뭐 창원대로에서 왔다가 뭐 원위대로를 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김해에서 와가지고, 실제로 지금 그런 버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와서, 아니면 마산 멀리 진동이나 내서에서 와서, 또는 진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창원 SBRT 위를 달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또는 뭐 창원중앙역에서 출발해서 창원광장에서 BRT 합류해서 SBRT 노선을 따라서 마산까지 가는 노선, 이런 노선도 굉장히 유연하게 운용을 할 수 있지만, 트램이 들어서면 이 모든 버스 운용을 트램에 우선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스 노선까지 굉장히 딱딱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BRT 차로에다가 트램을 운영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 위에 달리는 지하철을 구현을 해놨는데 굳이 거기다가 선로를 또 깔아서 뭔가 문제를 일으킬 이유가 있나?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생도로, 뭐 창원대로 같은 예도 있잖아요. 창원대로 같은 예도 있고, 이미 진해선을 활용해서 또 트램을 만드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트램과 BRT가 병주하는 구간은 아주 짧아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아주 짧아야 되고, 어지간하면 공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트램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하긴 했는데, SBRT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가 속된 말로 좀 이 기대치가 너무 낮았던 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BRT를 개통한다고 했던 뭐 다른 지역들 보면요, 부산 지금 뭐 BRT라고 하지만 사실상 서울의 이 버스 전용 차로를 그냥 그대로 갖다 놓은 수준이고요. 뭐 신호 우선 같은 거 없고, 그러면 그냥 버스 전용 중앙 차로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점도 잘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청라 국제도시 안에 다니는 BRT도 있지만은 그것도 어쨌든 신호가 지나가면 서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평으로는 청라 BRT보다도 살짝 낮은 정도였지만 대도시였고 인구가 많은 곳에 시도하기에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라에 다니는 이 BRT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버스와 다른 차로를 사용합니다. 일반 버스는 이 BRT 차로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가변 차로에서 버스를 태우고 내립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정시성 면에서 훨씬 우월해요. 근데 이 창원 SBRT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편의성을 생각해서 뭐 모든 시내버스를 모두 들여놓은 면이 있지만, 그 점에 있어서는 SBRT라지만 일반형 BRT로 개통된 청라 BRT보다도 사실 좀 부족함이 많았다. 하지만 신호 체계만 잘 개선을 하고 신호 우선 체계를 뭐 잘 손보는해서 이것도 되게 복잡한 게요, 어느 버스에 신호 우선권을 주느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반 버스가 서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버스가 교차로에서 최대한 정차하지 않거나 짧게 정차하는 방향으로 잘 손을 보면은 소요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잘 만들었지만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필요한 BRT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트램 넣는 건 하지 맙시다. 왜 하는 거지?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미 예산해서 해놓은 건데 뭐 수소 트램 다니면 보기가 좋나? 그리고 수소 전기버스를 두량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길게? 그러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느껴본 창원 SBRT, 지금은 S를 빼야 된다. 신호체계가 좀 개선되고 나서 S를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BRT에서 승객들의 승하차 시간을 줄이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BRT에 탑승하기 전에, 버스 탑승하기 전에 요금을 승강장에서 미리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면 검표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겠지만, 뭐 버스 앞에 개찰구 해놓고 BRT 구간에 진입한 버스는 교통카드 단말기가 꺼지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GPS 기술이 요즘엔 좋아서 그렇게 자동으로 꺼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어쨌든 BRT는 버스보다 시간당 수송할 수 있는 양도 많고요. 거의 노면 전차에 준하게 승객들을 운송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경전철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노선 자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렉서블하게 짤 수 있고요. 왜냐하면은 광주에서는 이 중앙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를 했다가 철거한 사례도 있어요. 워낙에 불편함이 크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BRT 좀 더 잘 운용이 될 수 있게, 그리고 SBRT라는 이름을 뭐 갖고 와서 도입을 했으면, 애들레이드나 나고야 같은 데서는 버스가 진짜 기차선로처럼 정해진 가이드라인 위에 타서 경전철처럼 운행하는 게 있거든요. 좀 강하게 그런 거 한번 도입을 하고, 그런 걸 도입을 하고 나서 우리 SBRT 도입했어요 라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고야 가이드웨이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한 8정거장 정도를 그런 전용 요 고가 선로 위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건 아예 법으로도 선로예요. 법으로도 그 구단 철도입니다. 내려와서 일반 도로에서 많은 정류장을 서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참고할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SBRT, 슈퍼 BRT라는 이름을 썼으면 그 값에 맞는, 그 이름에 맞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슈퍼 BRT라는 게 이러면요, 앞으로 슈퍼 익스트림 초 사이언 울트라 BRT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BRT 크립이라는 문제는 뭐 한국만의 일도 아니고 어제 오늘만의 일도 아니고 뭐 하니까요. 어쨌든 100점 만점에 아직은 40점짜리 창원 SBRT 잘 다녀왔고요. 앞으로도 이런 서울 외, 그리고 뭐 철도의 경계를 넘은 이런 이야기 많이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이었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